네, 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증시는 알파벳의 투자 부담으로 인해서 몇몇 반도체주는 수혜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기술주들이 다소 밀렸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외국인이 정말 역대급 순매도세를 나타냈는데 다만 올해 들어서서 코스피에서는 연이틀 하락한 적은 없었거든요.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주간에 외국인 기관이 담아간 포트의 리스트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돌아켜 본다면 프리에서는 지금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아간 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대한전선이라든지 한국전력, HD건설기계 같은 이런 대체로 원전과 전선 관련한 종목들 담아갔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정도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미증시에서도 부담이고 우리 시장에서도 부담이고 월요일에 급락을 하고 화요일에 바로 올라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그런 급락은 나오지는 않겠구나 라면서 마음을 좀 안도하게 됐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불안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AI 산업에 대한 성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AI 하드웨어의 부족 현상에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 이 부분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수익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AI 산업에 대한 발달 그리고 성장에 의구심을 조금씩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게 구글이든 아니면 아마존이든 메타든 계속해서 캐펙스 투자에 대한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젠슨 황과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 자체가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중요도, 한마디로 지금 현재 하드웨어가 그 캐펙스 증대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테일러 공장이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인디애나 공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M15X 공장, P4 공장,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완공돼서 본격적인 가동이 되는 시기까지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에 대한 약간 공백 현상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시장은 약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저는 이렇게 표현 드릴게요.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지금 현재 과열을 해소하고 이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에 대한 조정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가장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 또 하나에 대한 포인트는 이제 원전 그리고 800VDC라고 하는 이 에너지단에 대한 성장 포인트. 800VDC라고 하는 것의 가장 전초적인 측면이 원전과 SMR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협력에 대한 것 이후에 대한 포인트가 HVDC, 이런 쪽에 대한 니즈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독 뉴스이긴 하지만 미국 정부에다가 APR 1400 한마디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기기와 한국전력을 필두로 한 이 그 원전 기술력에 대한 것을 통해 미국의 원전 공략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업에 대한 그런 측면, 여기에 주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들어와서 시장이 계속해서 조정폭을 좀 확대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한 매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력,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죠. 특히 이제 신용 비율도 높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아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산업 쪽에서는 저는 조정이 곧 매수의 기회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 원전 관련 종목 한국전력도 급하게 올랐고요. 한전기술, 한전산업, BHI, 현대건설 다 올랐습니다. 아직 오르지 않은 대장주 중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스터빈 관련해서 글로벌 쇼티지, 그리고
이제 수주를 받아낼 수 있는 룸이 있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차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제가 12월 18일 날 또 한 번의 눌림이 나타났을 때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부터 10만 원 돌파 굉장히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이 좀 답답해 할 수 있는 자리. 하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원전과 SMR, 가스터빈 모든 산업 이쪽 에너지단에서 최상단위의 성장 동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라고 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신고가 어떻게 보면 10만 원 돌파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가 돌파 나오는 구간이 이제 다시 한번 랠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조금 더디게 움직이는 게 좀 부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잘 모아가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 시세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구간에서 이제 조금 강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 그 기다림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오를 만한 기대감 충분히 남아있는 것 같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12월에도 언급해 주시고 12월 18일 그리고 1월 6일 달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상승률은 14%대 넘어서고 있다는 점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본다면 사실 어제는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상위주 10개 종목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종목을 본다면 여전히 2차 전지라든지 로봇,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 볼 수 있겠는데 기관은 뭐 1위부터 6위까지 쭉 반도체 소부장단 담아갔습니다. 리노공업과 HPSP,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동진세미캠, 덕산 하이메탈까지, 솔브레인까지도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저희 바이오주에 대한 종목 점검까지도 궁금한데 바이오주에 순환매가 왔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순환매 바이오로 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 반도체 소부장단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바이오 쪽의 부분은 이제 3월달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22%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은 인하에 대한 니즈를 크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대한 움직임에 좀 집중도를 높이면서 대응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코스닥 부양 정책에서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 소부장단이다. 실적이 개선되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아니면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를 보여준다라고 해도 현재 구간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 그를 통해서 이 기관들의 반도체 소부장단에 대한 매수 포인트, 지금은 장비단 쪽이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유입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는 이 반도체 소부장단의 움직임에서는 삼성의 테일러 공장과 그리고 이번에 단독 뉴스이긴 하지만 HBM4 관련해서 D램에 대한 웨이퍼 양을 늘린다라고 하는 이런 코멘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가동률과 추가적인 성장, 캐펙스 증대에 대한 니즈를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그리고 GPU와 TPU, NPU, ASIC 여러 가지 이 AI 가속기들에 대한 경제. 엔비디아 걸 못 사면 난 구글의 TPU를 살 거야 라고 이런 대체가 가능하지만 메모리 단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없다라고 본다면 삼성과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단단하게 짜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 중 하나는 KC텍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동사가 이제 CMP 패드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초미세화 공정에서는 더 연마 과정이 더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HBM4용 D램에 대한 웨이퍼를 늘린다라고 한다면 CMP 공정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차트적으로는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구간에
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덩치가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실적이라든지 퍼포먼스 또한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월 초반에 공략을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1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구간에서의 재진입도 가능하고 목표가 5만 5천 원 정도로 안내를 드렸는데 충분히 전고점 5만 원을 뚫고 올라갈 그런 히든 종목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은 눌리는 그 지점에서에 대한 눌림목 공략들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이제 분할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작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분할로 이 눌림목에서 대응을 해보자 언급해 주셨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KC틱에 대해서는 이번에 5만 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저희 잠시 뒤에 점검을 도와드릴 거고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로는 세트랙 아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페이스X의 주가 지수에 이 조기 편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도를 개편하게 되면 15일 만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2월 달에 한 차례, 1월 달에도 한 차례 언급해 주셔서 1월 달인데 수익률이 200% 제가 잘못 읽은 거 아니겠죠? 와, 228%입니다. 시장 분위기 이렇고 지금 눌림목에서 반도체 소부장단 모아가야 된다면 이 정도쯤에서는 이제 수익 실현 일부 어때요? 네, 세트랙 아이를 제가 화요일 날 AS를 드리면서 23만 원 구간에서 남은 비중의 대부분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수익을 확보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에요. 우리가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데 우리가 욕심을 좀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도 있겠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매도한 이후에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투자에 대한 수단이다라고 본다면 이번 주 화요일에 23만 원 근처에서의 매도 전략은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자리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13만 원 구간에서 비중에 대한 축소 안내를 말씀드리고 이제 20만 원 돌파 나오면서 23만 원 찍은 이후에 이때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거든요. 23만 원 돌파 이후에 목표가 23만 원 유지하면서 이제 비중을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지만 외봉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점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지금은 리스크를 조금 축소하시면서 아직 올라가지 못한 아니면 신고가를 갱신하는 구간에서 한 템포 눌리고 있는 그런 쪽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를 통한 성공에 대한 투자 전략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추가적인 코멘트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는 우주항공 관련해서 점검을 도와드렸고 다음으로는 반도체 소부장단 관련해서 두 종목을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TSE 프로브카드 관련해서 메모리 3사를 뚫게 되면서 상승률은 12월 달에만 보더라도 56%, 48%대 내고 있고 다음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TSMC 그리고 마이크로네핏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상승률은 34%. 오늘 같은 눌림목 나오면 추가 매집 갈까요? 네. TSE와 이런 흐름들은 지금 현재 꺾여 있다라기보다는 눌림을 토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비축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TSE의 상승 동력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12월 말에 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안내드리고 1월 달에 강한 상승 그리고 2월 달에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현재 구간이 5일선과 1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9만 원 돌파에 대한 니즈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목표가 7자 붙어서 97,000원까지 상향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현재 11선에 대한 지지 여부 받으면서 과열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약간 박스권에 대한 모습에 들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느 정도 이익이 줄어드는 그 구간 재진입 가능하시면서 목표가 55,000원 상향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슈가 훼손된 게 아니라 과열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에서 대응할 만하다 언급해 주셨고요. TS에 대해서는 97,000원으로 상향 조정, 주성 엔지니어링은 55,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전략들에 대한 점들, 컨택의 경우에는 25,000원 상향을 적어 주셨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언급해 주신 바 있었는데 4만 원 유지, APR 엄청난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화장품주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상승률은 10%대 1월 30일 날 정말 정확한 타점에서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2만 원 유지를 적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기회될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 위원님께서는 반도체에서 기회를 찾아주셨네요. 첫 번째 공략주는요? 네, 첫 번째는 ENF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소재 관련된 회사예요. 이 소재가 장비 따는 수주가 팍 터지면서 강한 급등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소재 따는 정말 지속적인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가장 큰 리스크가 이제 단가에 대한 압박인데 지금 현재는 이 단가에 대한 압박보다 수량이 늘어나는 쪽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차트 보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가 작년 10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121선에 대한 지지를 3번 연속으로 받은 이후에 재반등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2번 정도 확인하는 차트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고 6만 원 터치 이후에 지금 현재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받는다.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구간의 흐름, 차트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현재 5만 원대 초반 가격, 5만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전 고점 6만 5천 원을 돌파하는 6만 7천 원 6만 4천 원을 안내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만 7,500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반도형 위원님께서는 반도체 안에서 기회 찾아주셨고요. 첫 번째 공략주로는 ENF 테크놀로지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도 반도체예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오킨스 전자라고 해서 요 근래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 메모리단에 대한 라인이 변경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 오킨스 전자의 버닝 소켓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품에 대한 다변화와 전환이 나타나면서 DDR5로의 전환, 여기에 물량에 대한 교체 수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2026년 서버 물량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 이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메타 모두가 다 캐펙스 증대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서버 물량에 대한 폭발적인 증대가 영업 레버리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고점을 뚫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컵 앤 홀드, 손잡이에 대한 모양을 만들고 나서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눌린다라고 하는 이 전략을 통해서 눌림목 공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19,000원, 손절 라인 13,000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눌림목 대응 오킨스 전자를 두 번째 공략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